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이제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수업 듣기 되게 쉽지 않은 강사예요. 별로 불편하고 아주 좋지 않은 강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믿는 거는 1등급을 받는다라고 하면요, 반드시 머리가 좋아야 돼요. 뛰어나야 돼요. 그에 상응하는 머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 1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도 드디어 이제 제가 이제 이 수업을 왜 이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가끔 이렇거든요. 어저께도 애들이 질문을 했는데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1, 2, 3, 4, 5, 6, 7 이렇게 나오고, 이거에 부분집합 중 원소가 3개인 모든 부분집합의 모든 원소 합을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상위권 애들 하잖아요. 물어보면 아주 간단한 풀이가 있어요. 요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에다가 여기 총 3개를 모았으니까 하나 들어간 상태에서 뭐 6C2 이렇게 곱하시면 그냥 바로 답 나와요. 근데 어저께 이 문제를 질문한 두 놈한테 2시간 동안 이걸 다 쓰게 했어요. 이걸 다 쓰게 했어요. 이 공식을 외워서 어디다 쓸 거냐는 거죠. 이번 내신 때 이 문제 하나 맞고 말게요. 이 수식을 쓴 선생님은요, 이 3개짜리 원소를 모두 나열한 것이 어떤 규칙으로 되는지가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1등급 애들이 안 보이고 이게 다 쓸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정도까지 눈이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구나가 보이는 건데, 특히 3등급, 4등급 이런 애들은 이거 어떻게 하면 빨리 풀어요? 걔는 1등급이 불가능해요. 걔도 1등급이 최상위애가 이게 눈으로 다 보이는 것처럼 나열해서 추론하는 연습이 되어서 걔만큼 머리가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제 수업 들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열되는 놈은 불러줘요. 이게 나열이 안 되잖아요. 얘가 5등급이야. 그럼 나열 안 해봤거든요. 다만 자, 4개야. 4개짜리 놓고 한번 네가 찾아봐. 라고 해서 찾을 때까지 계속 다 쓰게 해요. 정말 불편한 강사입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얘가 가고 싶은 학교가요, 저희 지방대면 이렇게 안 시켜요. 부모님도 지방대 보내겠다면 절대 이런 짓 안 해요. 그냥 빨리 푸는 법 알려주고, 이 수학 이거 빨리 끝내는 법 알려줄 거예요. 근데 얘가 연대를 갈 거고 경희대를 갈 거면, 혹은 의대를 갈 거면 얘가 경쟁하는 과거에만큼 똑똑해져야 돼요. 간단하게 공식 하나를 외워서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수학이 그 정도로 간단했으면, 이번에도 이제 3학년 애들 성적 받으셨죠? 주변에 얘기 들으셨죠? 1등급 나오던 애가 3등급 나오고 4등급 나오는 거 많이 보실 거예요. 사실 이번에 설명회 우리 수능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끼리 세미나 했거든요. 킬러 22번 문제 푸는데 2분도 안 걸려요. 그 내가 할 때, 세미나 할 때 사실은 선생님들은 혹시 이해해 주실까 하고, 세미나 할 때 제가 고3 애들한테 하는 수업을 한번 구현해 봤어요. 부모님도 되게 당황하실 텐데요. 문제 22번을 쓴 다음에요, 하다가 틀려요. 제가 그걸 그냥 보여줘요. 하다가 틀리고 바보처럼 하다가 조건들을 조합해서 빨리 푸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고민하는 그 바보 같은 과정을 다 보여줘요. 선생님들 표정이 완전 안 좋던데요? 강의를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하신대요. 저는 제가 멋진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요. 별로 관심 없어요. 얘가 그 시험장에서 그 문제에서 느낄 모든 사항에 대한 그 시츄에이션, 행동 강령 자체가 되지 않으면 걔가 그 시험장에서 그 문제 이해하지 못해요. 사실 문제 푸는데 2분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해설을 들었을 때 얘기고요. 결론적으로 그 문제를 해설을 만드는 데까지 그 선생님 또한 아주 많은 시간 동안 헤매의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 과정들을
내가 일련의 방식으로 나만의 어떤 체득된 스킬로 만들지 못한다면 공식 따위 몇 개 외우세요? 불가능합니다. 오늘 굉장히 기쁜 소식. 그 1학기 때 6등급 와부고였는데요. 6등급 나왔거든요. 저번에 중간고사 때 2학기 중간고사 때 3등급 나오고요. 이번에 진짜 못하면 1등급일 거예요. 근데 그 녀석이 뭘로 공부할게요? 그 부모님이 되게 하찮다고 하는 마플 시너지 하나 했어요. 그리고 가끔 제가 던져주는 프린트 몇 개만 했어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 나온 그 난이도 문제를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문제가 고등학교 교과과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추론 연습을 했으니까 그 시험 때도 처음 보는 문제도 똑같이 추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냥 수능이나 내신이나 그냥 문제가 나와 있으면 써 있는 말을 읽고 무슨 뜻인지 파악한 다음에 그에 맞춰서 계산하고, 혹시 내가 계산 속도가 느리다라고 하면 계산 연습을 좀 더 해서 빠르게 만들면 됩니다. 저는 똑똑한 강사가 아니에요. 머리가 무지하게 나빠요. 다만 내가 수능장에서 닥칠 그 어려움들에 대한 해법들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고요. 물론 뭐 이런 거 말고요. 이거 문제 막 복잡한 문제 있으면 쉽게 푸는 방법 많죠. 근데 그거를 던져주는 순간 그 녀석은 그 문제가 뭔 뜻인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박탈당합니다. 22번 문제를 내가 딱 설명해주고 난 순간 그 녀석은 그 문제가 생겨난 원리와 의도 자체를 분석할 기회 자체가 박탈당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불편한 강사입니다. 이거를 설명해 드리려면 되게 힘들어요. 선생님한테 설명드려도 저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요. 우리 반 애들밖에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매년마다 저희 반 5등급 애가 전교 1등까지 달려가지 않으면 저는 그날로 주저앉습니다. 증명을 해야 돼요. 매년마다 증명해야 돼요. 매년마다. 어저께 3학년에도 이제 연락이 왔죠. 걔도 이제 1학년, 지금 애들 막 그 입시 결과가 계속 나오는데 뭐 1등급 맞았다고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걔가 선행도 아예 안 해봤어요. 예비고일 때. 민우 녀석인데요. 갑자기 생뚱맞게 갑자기 시험 보고 나서 아무 얘기 없다가 갑자기 이제 카톡을 보내서 존경합니다. 이 짓을 하던데 선행도 안 해봤고 1학년 때도 5등급이었고 근데 수능은 96점이에요. 간단하잖아요. 근데 수능 문제가 정말 어려운 문제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외워서 풀기는 불가능하죠. 처음 보는 문제니까. 거기까지 달려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이 이렇게 됩니다. 어쩌다니 와부고 제외하고요. 나머지 학교는 커리큘럼 동일합니다. 와부고 이과만 수원 수투, 그다음 미적확통 이렇게 진행되고요. 동아고와 구리고 다산고 어느 학교든 다 똑같이 1학기 수원, 2학기 수투, 그다음에 선택으로 이과 애들 기하 또는 확통을 선택하게 될 텐데요. 사실 메인은 기하를 이과 애들 기하 선택할 수 없죠. 자, 올해 기하 수능 선택한 아이가 6%밖에 안 돼요. 내년엔 더 적어요. 근데 기하는 어떤 애들이 좋냐면요. 계산을 안 해요. 그림이 보이는 순간에. 과거 애들 몰립니다. 더군다나 킬러 문제가 없어요. 미적분 킬러 문제는 있는데요. 계산이라도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는데 이번 그 기하 마지막 문제는 그냥 일반 문제예요. 킬러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 들어갔다가는 등급이 작살납니다. 본인 등급이 작살날 수 있어서 그래서 애들 다 미적분을 선택할 거라 기하 선택하는 애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확통, 다만 내신을 하니까 내신 준비용으로 우리가 겨울방학 때 좀 해놓고 학기 중에는 수원과 수투가 공통 과목이니까요. 수능에도 들어가죠? 내신도 들어가죠. 이건 무조건 완벽히 정리해야겠죠. 물론 이제 가장 좋은 커리는 이 와부고 커리입니다. 이게 완성형 커리예요. 왜 그러냐면 2학년 때 미적분을 안 하고요. 3학년 때 미적분을 하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모의고사 보는 범위랑 3학년 때 보는 모의고사 범위랑 내신 범위가 똑같아요. 이렇게 끝낸 애들은 3학년 때 복습하면서 모의고사를 봐요. 근데 동아고 애들은 이제 계산하다가 모의고사를 봐요. 적응이 안 되죠. 재수생하고도 싸워야 할 거 아니에요. 재수생은 다 복습이죠. 재학생은 이제 공부해요. 당연히 지죠. 우리 아이가 그렇게 재수생한테 발리게 할 수는 없어요. 재수생이 뭐 똘똘하진 않아요. 재수생이나 재학생이나 뭐 또 걔네도 똑같이 기출문제만 풀고 앉아 있을 건데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이번 겨울방학 때 동아고든 그다음에 제가 수업하고 있는 다산고, 동아고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이과는 미적분까지 끝내버리고요. 문과도 확통까지 끝내서 뒤를 만들 거예요. 뒤를. 만약에 내신을 해서 수시로 대학을 간다. 뭐 이번에 붙은 애 있죠? 연대치대 붙은 녀석? 뭐 그럼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결과상으로 딱 수능 결과가 딱 나오니까 수학만 최저 맞추고 나머지는 최저를 못 맞췄어요. 걔 만약에 그거 못 붙었으면 대학 못 갔습니다. 재수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수시형 아이들의 문제는 재수했을 때 뒤가 없다예요. 어차피 내 성적표 그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아니 이왕에 공부하는 김에 수학이 내신 문제하고 수능 문제가 따로 있나요? 없어요. 다만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요. 내신 때 되면 집보 때 애들이 푸는 법 알려주세요. 뭔 짓이에요? 머리가 좋아져야 되는데. 답 네가 불러줘서 외우게 하면 내신. 이거를 네가 추론하게 만들면 수능이죠. 수능 문제나 내신 문제가 어떻게 달라요? 똑같은 문제지.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 정확하게 이건 밥 읽고 들어가셔서 정리하고 다만 무조건 미적분까지 끝내시기를 권장합니다. 뒤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반 커리는 약간 좀 커리가 조금 참 다릅니다. 이게 1주차부터 5주차까지 사실 제가 막 맨 처음에 수업할 때 최상위 애들을 수업하지 않아요. 보통 한 5등급, 4등급. 뭐 어차피 걔도 1등 되는 건 뭐 똑같을 거라서 하긴 하는데 어찌나 걔네들 1주차부터 5주차 선행을 많이 안 했어요. 저희 반 애들. 뭐 수원 수투 뭐 이런 거 해본 애들 아니에요. 수원이나 저번에 여름방학 때 깔짝깔짝 해보고 수투 아예 안 했어요. 수투도 안 해봤어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아침에 매태하고 그다음에 수원 수투 위주로 정리되고 확통기하 미적 이거 이때 5주까지는 수원 수투가 메인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수원 수투를 녹여버리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게 녹아진 상태에서 미적분 그다음에 확통기하를 그다음에 추가를 이렇게 넣는 방식을 할 거예요. 수원 수투의 사고 방식 완성시킨 다음에 그걸 갖고 미적분과 확통기하를 넣을 겁니다. 물론 확통기하 내신은 지금 겨울방학 때에서 학기 중에 힘을 덜 쓰게 만드는 게 기본 목표가 될 거고요. 미적분은 녹여서 무조건 수능까지 끌고 갈 거예요. 우리 애는 도농고 다 가운고인데요. 필요 없어요. 가운고에는 1등급 못 받는다는 편견을 버리세요. 걔도 써보면 알아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고요. 안 써봤다고요. 중학교 때부터 맨 처음에 예비고일 애들 딱 수업하면 되게 당황스러운 게 선생님 이거 어떻게 빨리 풀어야 돼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거 듣는 게 일이거든요. 아니요. 쓰면 돼요. 저도 IQ가 102밖에 안 돼요. 세 자리 간신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수원수투 녹여낸 다음에 그 이후에 수원수투는 계속 복습으로 정리하면서 미적분과 확통기하를 녹여내는 게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좀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수업하는 형태가 조금 독특해서 일반 시중 교재는 좀 불가능해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자체 교재로 이렇게 쭉 해서 문제 되게 쉬울 거예요. 문제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겨울방학 때 이걸 공부하는 가장 큰 목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랑 수능 문제는 똑같은 문제예요. 이걸로 수능 문제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다만 조금 더 꼬였으니까 읽는 방법만 계속 고민해서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언제까지 어려운 문제를 편한 방식으로 어려운 문제를 외워서 대학 갈 생각을 제발 하지 않았었으면 좋겠어요. 머리가 좋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체 교재로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진짜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개념은 공식은 그냥 암기상 하는 거예요. 공식을 뭔 개념이에요. 외워야 하는 거지. 그게 뭔 개념 아니고요. 개념이란 거는 그 공식이 어떻게 적용되고 왜 이렇게 적용된지 논리적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식이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거잖아요. 문제를 딱 하는데 저 얘는 어려운 건 잘 푸는데요. 활용 문제는 못 풀어요. 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공식을 때려 넣어서 이제 계산하고 앉아 있는 거라고요. 이 공식이 있으면 그 공식이 왜 들어가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건 그냥 암기상의 개념이 아니에요. 공식이에요. 그래서 그 행동 강령을 만들어주는 개념이고요. 유형은 당연히 빠르게 공부해야 하니까요. 유형을 하나하나 외운다는 건 진짜 바보짓이고요. 스토리가 있어요. 유형들이. 한 줄기 라인으로 엮여지거든요.
두 가지 목적인데요. 한 줄기 라인으로 이어서 이거를 쭉 보면 오래 가요. 첫 번째는. 그리고 좀 빠르다. 그래서 암기는 스토리를 가지고 오랫도록 수능 보는 날까지만 기억하면 되겠죠? 논술 보는 날까지만 그 스토리 구현해서 만들면 되고요. 물론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이번 모의고사 성적도 나오면 애들마다 배치표를 만들어 드리긴 할 텐데, 이제 지금부터는 모든 성적을 가지고 자기가 어느 학교를 가는지를 정확히 본인이 판단하고 그에 맞춰서 행동 강령을 만들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입시 플랜들 따로 짜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너희가 합격하는 그날까지 옆에 있을 사람 박종준입니다. 감사합니다.